기자님, 네. 오늘부터 즐거운 설날 연휴입니다. 맞아요. 예, 아마 지금 집에서는 서로 덕담 나누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덕담과 잔소리 네. 이게 참 구분이 애매해요. 이번 연휴만큼은 덕담, 잔소리 참아주세요. 네, 사실 명절 때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때는 가족사에 대소사를 좀 논의해야 될 이슈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가족의 큰 분란도 될 수 있는 문제, 네. 바로 증여와 상속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증여나 상속 문제로 부모님과 일찌감치 얘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또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심 속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특집으로 증여와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양도세 대가입니다. 세무법인 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죠. 엄영수 선생님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안수남 세무사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늘 모셔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네. 엄영수 선생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네. 엄영수 선생님은 여기 어떻게 참석하시게 된 건가요? 저도 왜냐면 그 증여 상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 부모님한테는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형님한테서 아. 아주 엄청난 금액이 여기저기서 그냥 큰 액수가 이렇게 오. 그 저 형님이 당신 이름을 대고 이렇게 돈을 빌려갔다. 또 물건을 이렇게 가져갔다. 또 채무를 갖다가 이걸 상속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빚을 상속을 받아갖고 그러셨구나.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 경우도 약간 이것도 상속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재산도 있고 마이너스 재산도 있고 권리와 의무가 모두 다 같이 상속됩니다. 플러스 상속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속과 관련한 예. 얘기도 오늘 또 다양한 주제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선생님, 보통 상속은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잘 네. 못하거든요. 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이 가설이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000년에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8배에서 10배가 올랐어요. 네.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세율도 또 따라 높아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 부담은 늘어나는 거죠. 네. 또 더군다나 피상속인 돌아가실 분이 정신이 멀쩡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치매가 오시거나 잃어버리면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시거든요. 또 문제는 상속 받을 자식들이 관계가 복잡해져요. 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식구가 다 많아지고 이해관계가 또 얽혀요. 그다음에 세법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상속증일 때에 빌딩 같은 경우 다 기준시가로 세금 내겠는데 네. 지금 2019년부터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감정평가를 하면 가치가 거의 2배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을수록 과세권 행사가 더 커지고 강화되고 세부담 점점 늘어납니다. 6, 7년만 해도 2%밖에 상속세를 내질 않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5%까지 상속세가 걸리고 아파트 15억짜리 하나만 있어도 이제 세금이 걸리는 네. 지금은 누구나 상속세를 거의 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옛날 15억이랑 지금 15억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요. 지금은 사실 서울 시내 집 한 채만 있어도 거의 15억이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재는 낸다고 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들이 통계치를 보니까 상속세는 한 15,000명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증여 건은 한 25만 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속세를 대비한 사전 증여가 지금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속 문제를 두고 화목했던 가정이 깨지거나 문제가 됐던 사례도 많을 텐데 네. 혹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례 있으실까요? 네. 그 세금 문제에 앞서서 가족의 화목과 형제 간의 우애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생각으로는 내 자식들은 안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드시 돈 앞에서 싸움 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식들 5명한테 빌딩 하나씩을 다 줬는데도 거기서도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온 막내딸이 큰오빠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큰오빠가 막내한테 그러면 네 지분을 오빠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한테 팔아도 오빠한테는 안 판다. 안 팔고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예. 그게 아마 600억 정도 건물했을 텐데 320억에 경락됐어요. 아이고. 지금 한 8년 됐으니까 지금 한 1,000억 가는 건물입니다. 하하. 이게 내 자식은 안 그런다. 예,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도 똑같다. 왜? 내 자식 옆에 나무 자식이 있어서. 전쟁도 네. 외국하고 전쟁이 나는 것보다 네. 내전이 일어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울 때가 예. 더 참혹하고 더 피해가 많고 네, 맞습니다. 더 복잡하고 예, 그게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맞아요. 이해관계가 얽히면 네. 또 폭발적으로 위험하다. 맞는 거. 예, 이거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의 화목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산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속 증여세와 관련돼서 여러 법안이 바뀌는 것 같은 내용이 네. 많습니다. 네. 바뀐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 출산하고 지금 결혼 때문에 이제 각각 1억씩을 더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가에서 받으면 1억 5천씩 받으면 3억까지는 가능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요것만 이번에 개정되었고요. 다른 것들은 개정된 사항이 없고 대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그 특례 규정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60억에 10%를 적용했는데 120억까지 10%를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120억 초과되는 것은 20%만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증여세를. 네. 요거는 기업을 하신 분들한테 대한 혜택은 많이 줬는데 네. 일반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세를 한 30억 정도 갖고 받으신 분이 배우자 살아계시고 자녀 2명이다. 그러면 세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억 늘어나면은 세금은 한 7억 5천으로 2배 이상 또 늘어나요. 네. 예. 근데 100억 되신 분 재산가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7억이 나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속이라는 것은 지금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세금이라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27억이 나오면 이거 건물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팔면 또 파는 양도세가 또 붙어요 거기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상속 증여세도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절절히 와닿는데요. 저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돈을 많이 안 벌었죠.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건강하신데 저한테 미리 좀 넘겨주십시오. 이 얘기 꺼내기가 좀 못하죠.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못하죠. 어떠세요? 그 재산 갖고 싸우고 뭐 이러는 거 보기가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 없어진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걸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또 뭐냐. 기왕에 주실 건데 빨리 주시면 저희가 젊었을 때 아이디어도 있고 쌩쌩하니까 뭐 사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잘 안 돌아가시잖아요. 왜냐면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 수명이 늘어나니까 예.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같이 늙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뭘 해볼 수도 없고 시도해볼 수도 없고 도전해볼 수도 없고 상속받아가고 바로 상속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그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의견이 또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근데 방금 안세무사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다 논의하라고 했었는데. 아니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가정마다 가풍이 있고 예.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조직 문화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처럼 부모님들 중에 예. 지금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달라지고 있고 70대 8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서 친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싸움 일어난 걸 봤잖아요. 예. 이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게 더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예.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자들, 통상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승계하는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선생님. 네.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태평 무사형입니다. 태평 무사형은 아까 우리 엄 선생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아, 나 살아있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때. 내가 이거 주면서 신경 쓰고 다투는 꼴 내가 못 보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한테 밀어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분쟁을 유발하게 되고 더군다나 상속세 대책도 아무것도 안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상속세 낸다고 팔았더니 양도세 맞고 상속세 또 늘어나고 아이고. 본인은 좋으신데 네. 자녀들한테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아니 그런데요. 부담이 될 때 되더라도 네. 그걸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한 푼이라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관. 그렇죠.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사태평형은 저런 분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200억이나 벌어놨는데 세금으로 100억을 뺏겨도 100억은 남았지 않냐 이거죠. 예. 나는 맨 땅에다 해대갖고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야. 100억부터 시작했어. 그거는 세금도 최악으로 내지만 최악으로 가족 간의 내고. 분쟁도 최대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두 번째, 졸속 증여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졸속 증여형이 그러면 태평무사형보다는 좀 낫나요? 낫죠. 좀 낫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는 상속으로 가야 될 부동산이 있고 어떤 거는 증여를 해야 될 부동산이 있고 어떤 거는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줘야 될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잘못해가지고 증여로 가야 될 재산을 양도를 해가지고 증여를 해버리면 양도세 맞고 증여세 맞고 그리고 10년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맞거든요. 이건 최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150억짜리 매각해가지고 세금만 100억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70%가 세금 나가는 거거든요. 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정도가 아니죠. 재산을 다 뺏기는 거죠. 그런 거는 대책 없이 해버리면 또 어떤 거는 증여를 해버리면 감면이나 비과세 받을 것들이 못 받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겸용주택 같은 게 그래요.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 네,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주택과 상가를 나눠서 가져가는데 예. 자녀들이 또 집이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주택은 어머니가 갖고 있고 상가만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세무사님마다 비법이에요. 네. 이게 그걸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법무사님한테 통해서 그냥 등기부터 딱 해갖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최악의 세금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할수록 이롭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세 번째, 자, 철두철미형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이미 말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유형의 이제 철두철미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재산이 100억 있다. 그러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주고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60살이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세 번 증여해주고 마지막 4분의 1은 상속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되 서로 협의를 해서 갖고 싶은 자산을 자녀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환경에 맞게 관리 능력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재산도 분배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낮아지는 자산으로 대체시킨 다음에 시간을 갖고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구분상가 같은 경우 이제 뭐 시가가 한 20억 정도 한다면은 대출 4억 받고 16억에 사서 2년 뒤에 주면은 이게 평가액이 절반이라 떨어져 버려요. 예. 왜?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이 16억에서 8억으로 줄어버려요.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예.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절반이나 예. 그거 절반 이상도 줄어드는 자산도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절세비를 다 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을 갖고 하면.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펀드에다 투자를 하셨어.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부동산 팔아서 양도세 냈죠. 예. 근데 지금 아까 30억짜리 기준시가를 매각할 때 60억이 됐어. 예. 그럼 세금 내고 50억이 남았다고 치고 네. 그 돈은 평가가 100% 있는 그대로 평가하잖아요. 팔지 말아야 할 자산을 더 팔아서 불려놓았네. 더 풀려갖고 네. 국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예. 애국자들이 있어요. 예.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니 이게 지금 반대로 연금 예금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을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대체시켜놔야 된단 말이죠. 돈이 많다고 좋은 게 꼭 아니에요. 그렇네요. 골치 아프고 네. 세금 문제도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 통계치가 예. 200억이 넘어가면 예. 가족관계도 비즈니스더라. 아. 그래서 199억까지만 벌었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왜 200억이 기준이에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정도 통상적으로 재산 이제 되니까 보통 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싸움이 더 많이 나요. 네. 작은 사람보다. 근데 200억 그렇겠죠. 넘어갔더니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아. 형제간도. 엄 선생님, 우리 세무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래도 사전 증여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사전에 미리 상속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이게 바뀌신 바뀌셨네요, 겁니까? 선생님. 네, 태평무사에서 철두철미형으로 바뀌셨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 혹시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뭐 상속을 해줄 만큼 또 상속을 받을 만큼 그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아닐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많지 많지 않을까 않아요. 해가지고요. 아,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걸 띄러가면 네, 한 장이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아무개와 아무개 언제 혼인. 예, 근데 이게 이제 혼인 또 아무개와 아무개가 언제 헤어졌다. 그래서 새로 또 재혼 뭐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페이지가 돼. 그러니까 네. 이 상속이 되는 게 DNA를 따라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가 보통은
피를 나눈 사람끼리만 있다고 그러는데 고급지게 말씀하시네요. 예. DNA까지 따지시네. 예.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혼인관계 증명서가 3페이지가 되니까 네.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헤어질 때마다 위자료라든지 이런 계산이 딱딱딱딱 되니까 예.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리미리 다 주셨대요. 아. 배우자한테 그래요? 헤어지실 때. 헤어지실 때. 네, 사실 요즘 이런 이혼 이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이제 라는 말씀 생각도 나왔으니까요. 합니다. 이제 예. 이혼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이혼하실 때 이것을 받아오는 물건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재산 분할이거나 손해배상에 따른 대물변제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인을 정확히 적으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안 줬다고 해갖고 공짜라고 하셔갖고 증여라고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부부간에 이혼한 다음에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부간에 배우자 공개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갖고 오려면 갖고 왔어야죠. 네. 증여를 받으려면. 아. 예. 그러니까 원인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아, 예. 그렇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야 될 세금을 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꿀팁이네요, 이것도. 예. 이게 이혼에서도 이 세금 문제는 발생한다. 네.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전 증여가 분명한 절세법인데 네. 왜들 안 하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100억을 낸다 해서 너무 많은가요? 50억을 아닙니다. 낸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사전증여를 하면 절반 정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20억에 25억을 내서 해결하는 것이지 50억 상속세는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미리미리 하려면 비용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맨날 알아만 보다가 세금이 20억이나 들어가? 그러면 또 미뤄요. 또 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먼저 해서 세금을 한 5억 내놓고 그다음에 또 10년 단위로 한 5억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 20억 마련돼 가지고 그때 해야지. 그러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늦어지고 형제간들끼리 부모님 불편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받아내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이 맞니 안 맞니 조건 따지면 이제 그 싸우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을 변해버리죠 또. 이 자식과 부모도 사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엄 선생님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인 이상 좀 애정이 정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평소에 너무 잘한 또 자식이 있고 이러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 80대 되신 분들은 네. 지금도요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장남 우선. 근데 이거를 갖다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는 분쟁을 좀 덜 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월 전화를 몇 번 한 사람은 점수가 몇 점, 자주 찾아뵌 사람은 몇 점, 점수제를 해갖고 공평하게 이게 안 될까요? 효도 달라요. 포인트제. 예, 효도 포인트라는 게 있는 그래서 기여자들한테 더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그게 또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걸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네요. 복잡은 그래서 점수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게 100억의 재산을 남기셨는데 자녀들이 5명 있어서 20억씩 가져가야 돼. 그러면 내 목은 20억인데 아무리 망난이라 하더라도 10억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예. 그걸 만약에 안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예. 오히려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요. 예. 나중에 사전증여한 재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가신 시점으로 평가를 해서 예. 다시 나눠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증여 부분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증여할 때는 평가액이 20억으로 평가가 됐는데 아, 그렇네. 상속세 당시로 오니까 50억으로 올라가 버렸어. 아이고. 그럼 거꾸로 상속세가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소송 웬만하면 안 안 하고 하는 게. 조정으로 합의로 끝내주셔야지 예. 끝까지 법적으로 가면은 네. 세금만 더 늘어나고 아무리 불효자거나 아무리 연락 안 하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줘야 된다. 예. 도시에 사는 자손들 입장에선 논전답은 뭐 계속 농사도 지어야지 벌금도 안 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만 되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텐데 문제가 된다든가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네. 사전증여 받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8년 작용했다고 그래서 네. 팔았을 때 양도세가 1억, 5년에 2억을 감면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상속 받아 가지고 3년 안에 팔면 네. 농사를 안 지었어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오. 따라서 농지는 예. 단독 상속 받지 말고 각자 상속인들이 다 받아서 매각을 해야지 가장 절세가 되고요. 특히 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낮아가지고
상속세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버리거나 네.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아놓으면 네.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요.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양도세 폭탄을 맞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상속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내가 해서 수술해서 상속받을 때 금액을 높여놔야지. 올려놓는구나. 예, 10억까지는 어차피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여놨다가 그러면 취득가액을 요걸로 인정이 되니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적게 그러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는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속세만 보면 그 말이 맞지만 네. 나중에 팔 때 양도세까지를 생각하니까. 고려한다면 반드시 감정평가 받아서 끌어올려놔라. 네. 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임대부동산을 하나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법인화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뭔가 상속이나 증여와 유사한 형태로 넘겨주면 뭔가 절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요즘에 인기 있는 것이 네. 가족법인 활용입니다. 아. 가족들 다 집어넣어서 네. 예, 주주로 참여를 시키고 개인 부동산을 법인화 시켜서 주식 형태로 소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절세 효과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네. 예, 공동 소유자는 지분을 단 1%만 갖고 있어도 합의를 해야 돼요. 예. 100%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 1%가 반대하면 못 팔아요. 오. 근데 법인 형태로 갖고 있으면 51% 주주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장남한테 결정권을 주거나 아들 둘한테 결정권을 주면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 손녀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어서 의사 결정이 편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증여는 수증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등기에다가 8명, 10명을 다 집어넣으면 네. 등기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예.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딱 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렇네. 예. 그리고 대출받아도 그렇고 편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때도 취득세 부담이 생기나요? 아,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주식을 줄 때는 네. 대신 취득세를 안 물잖아요. 네. 어차피 한 번 물어야 할 취득세니까 법인 전환할 때도 한 번은 물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국가가 용인하는 범주 안에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도를 알려드린 정말 좋은 것뿐입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부한 걸 써먹기 위해서 네. 악착같이 돈을 벌어갖고 아, 제가 상속을 하고 세금을 딱딱 이렇게 내게끔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무법인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 엄영수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